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양계는 완전히 밝혀진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 안에서는 인류의 최첨단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인류는 맨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행성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들이댔고 케플러가 공전 궤도를 수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탐사선이 날아갔고 허블 우주망원경이 눈을 떴으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적외선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태양계는 인류에게 답을 내어주는 대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 중 첫 번째는 바로 토성의 고리에서 시작됩니다. 1610년 갈릴레오가 처음 토성을 관측했을 때 그는 토성에 기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의 망원경으로는 그것이 거대한 고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그 정체를 밝혔고 인류는 비로소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얼음 알갱이와 암석 파편들로 이루어진 폭이 무려 27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리, 지구 지름의 21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이 2017년까지 토성 주변을 돌며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토성의 고리는 매 시간 약 10톤에 달하는 물질을 토성 대기 속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10톤이라는 숫자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올림픽 수영장을 가득 채운 물의 무게쯤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매 시간 쉼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속도라면 약 1억 년에서 3억 년 안에 토성의 고리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젊다는 것입니다. 2019년 발표된 카시니 데이터 분석 결과 토성의 고리는 태양계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불과 1억 년에서 최대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공룡이 지구를 활보하던 시절 어디선가 날아온 혜성이나 소행성이 토성 중력에 잡혀 산산조각 났고 그 잔해가 고리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그토록 경이롭게 바라봐온 그 고리가 사실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의 수수께끼는 토성 곁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선을 태양계 안쪽으로 돌리면 목성의 남반구에서 수백 년째 눈을 뜨고 있는 거대한 폭풍과 마주치게 됩니다. 목성의 대적점. 지구 전체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의 이 폭풍은 인류가 처음 기록을 남긴 17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350년 이상 휘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도 수주일이면 소멸하는 데 반해 목성의 대적점은 수세기를 넘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대기 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폭풍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9세기 관측 기록과 비교했을 때 대적점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지구 3개를 나란히 놓아도 들어갈 크기였던 이 폭풍이 현재는 지구 하나보다 약간 큰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나사와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사이 그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풍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세력을 키울 것인지 과학자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가장 바깥
한때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명왕성을 행성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행성이 되려면 자신의 궤도 주변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중력이 있어야 하는데 명왕성에는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 분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된 그 결정은 오히려 훨씬 더 큰 발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왕성이 속한 카이퍼 벨트는 태양에서 빛이 5시간 이상을 달려야 닿는 거리에 펼쳐진 소천체들의 거대한 고리지대입니다. 명왕성이 단순히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된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카이퍼 벨트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천체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플래닛 9, 9번째 행성 가설입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천문학자 콘스탄틴 바티긴과 마이크 브라운은 태양계 외곽에서 관측되는 소천체들의 궤도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천체의 중력이 이 소천체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 천체는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크기로 태양에서 빛이 무려 700년을 달려야 닿을 만큼 먼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극한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 천체를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플래닛 9은 존재를 암시하는 흔적만 남긴 채 태양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망원경을 밤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대, 그리고 그 안을 떠도는 소행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부유하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 자리에 행성 하나가 있었으나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그 형성을 방해했다는 이론이 한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행성대의 총 질량은 달의 4%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성을 이루기에는 너무 적은 양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행성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2023년 나사의 루시 탐사선이 목성 트로이 소행성군을 향해 항해하면서 과학자들은 소행성 딩키넷시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딩키넷시 곁에 위성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위성이 또 다른 작은 쌍성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행성 하나에 딸린 위성이 다시 2개의 천체가 맞붙은 형태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태양계가 아직도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양계는 완성된 박물관이 아닙니다. 토성의 고리는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고 목성의 거대한 폭풍은 수백 년을 버텨왔지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쫓겨나면서 오히려 더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겼고 태양계 외곽 어딘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행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가 사는 이곳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주가 인류에게 허락한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태양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 그 방향으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도 더 깊은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